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아마 3월 합평할 때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김없이 또 6월까지만 하고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너무 빈말 같지만, 올해도 최대한 좀 쭉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EBS 위주로, 또 올해는 제가 1학년을 맡아가지고 가능하면 또 1학년들 학습 자료도 만들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3월 문제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피드백 하시고, 잘 친 학생들은 또 너무 으쓱할 필요는 없고, 또 못 친 학생도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현재 실력을 직시하고 잘 피드백해서 역량을 조금 끌어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보기 바로 보겠습니다. 캥거루쥐는 생명체니까 당연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자, 기역 같은 경우에 농도가 높은 오줌을 생성해서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어떤 환경에 적합하다는 건 전부 다 적응과 진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은이 맞는 얘기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 같은 용어입니다. 어렵지 않게 5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조건, 범주를 반드시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생 생물은 말라리아 원충이니까 말라리아.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하는 거는 바이러스죠. 독감, 결핵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억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맞습니다. 그 말라리아 원충은 원생 생물에 속하지만 모기를 매개체로 전염이 되죠. 자, B는 독감이니까 틀렸고,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 관계. 자, 1, 2는 생산자와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20%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A는 그 생산자의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뺀 거니까 생산자의 호흡량이 될 것이고, 자, 지금 1차 소비자가 100인데 그보다 더 커요. 1000. 그럼 에너지 양이 크면 하위 단계니까 얘가 생산자, 얘가 2차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자, 1은 생산자다. 맞죠? 자,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A에 포함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은 식물 군집, 즉 생산자의 생산량과 순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냈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특히나 1차 소비자의 그 섭식량이 생산자의 피식량과 같기 때문에 2의 호흡량, 그러니까 2차 소비자의 어떤 에너지 양은 생산자의 호흡량이 아니라 생산자의 순생산량에 포함된다고 해야 맞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볼까요?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3차 소비자가 3이라고 했는데 2차 소비자를 내가 모르잖아요. 2차 소비자 모르는데 3차 소비자 곱하기 100 한 개 위의 효율이 20%가 나와야 되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옵니까? 15가 나옵니다. 얘가 15예요.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물었으니까 그럼 2차 소비자 전 단계가 1차죠? 즉 100분의 15 곱하기 100 하면 10%가 아니라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영양소니까 아이가 소화계, 중간에 순환계, 배설계 이렇게 되고요. A는 소화계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여러분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죠. 순환계, 혈액이죠. 그죠? 맞습니다. 대장은 여러분들 대장에서 그 변이 나오는 거 배설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 배설은 호흡기를 통한 날숨과 콩팥을 통한 오줌만이 해당됩니다. 그죠? 대장은 오히려 소화계에 속합니다. 배설계에 속하는 거는 콩팥, 주된 기관이 콩팥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 잘 알죠? 자, 5번으로 가서 자, 여러분 요걸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사람의 체세포.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가 염색체는 언제 관찰되죠?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이때 관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체세포 분열. 자, 여기 보시면 구간 1이 디귿이라 그랬습니다. 구간 1은 보시면 DNA 상대량이 2배 되는 요때가 S기죠. 요게 디귿 S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화살표가 시계 방향이니까 G1, S, G2, 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시기 분열기 때 염색 분체 분리 맞죠? 왜냐하면 체세포니까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밖에 없습니다. 감수 1분열이 상동 염색체 분리였죠, 그죠? 자, 니은시기 G1기와 이건 체세포 분열의 핵상이 전부 다 EN으로 같습니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정상인에게 호르몬 X를 투여했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랍니다. 포도당 농도가 보시면 X 투여하고 나서 내려갔죠.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니까 인슐린이구나. 인슐린은 배에 주사한다. 베타세포.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제가 늘 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배에 주사한다. 베타세포. 까먹진 않겠죠? 자, X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것도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사실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가 표적기관이라고 표적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딱 뜨면 조직세포들이 주변에 혈액으로부터 당을 흡수하고 또 간 같은 데 가서 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당이 낮춰지는 거거든요. 자,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혈당을 높이는 작용 X,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이 오히려 촉진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1페이지를 마무리했고요. 자,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연역적 탐구 문제죠. 뭐 흰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 A. 자, 서식지 A가 흰색 토양이랍니다. 흰색 토양. 그 다음에 서식지 B는 주로 이제 갈색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가진 생쥐가 포식자 공격을 적게 받아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고요. 다해서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했는데, 서식지 A, B에 각각 같은 수의 기억 니은을 놓고 공격받은 모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자, 여기 보시면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포식자에게 공격을 받은 모형 중 기읍과 니은의 비율을 조사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변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종속 변인입니다. 종속 변인.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보통 이렇게 이 Y축이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종속 변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조작 변인이 뭐예요?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털색을 보시면 모형이 흰색 생쥐 모형과 갈색 생쥐 모형 중 하나 순서 없이 나타냈다 했으니까, 즉 그 생쥐 모형의 털색이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속 변인, 즉 Y축이 공격받은 비율이니까 공격받은 비율은 흰색 서식지에서는 당연히 갈색 털이 공격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야 이 가설과 결론이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흰색 생쥐, 니은은 갈색 생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똑같습니다. 양쪽에. 자, 연역적 탐구 방법 가설 설정에서 검증했고요. 생쥐의 털색은 종속이 아니라 조작 변인입니다. 조작 변인. 종속 변인은 Y축에 나와 있는 공격받은 비율입니다. 기억은 갈색이 아니라 흰색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근수축으로 가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뭐 알려줬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억은 이제 H대고 복습해 볼까요? 니은은 겹치는 구간이고 디귿은 I대의 절반입니다. 그죠? 자, 뭐 밑에 보니까 기억, 니은 더했고 기억, 디귿 뺐고 했는데 뭐 간단하죠. 여러분 주어진 거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이 두 개를 즉 이제
뭐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역 플러스 니은 여기에서 기역 마이너스 디귿을 빼버리면 니은 플러스 디귿만 남죠? 그죠? 빼세요. 1.4에서 0.4 빼면 1.0. 여기도 멀마 값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티가 나죠? 니은과 디귿을 더한 요 길이는 즉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입니다. 얘는 근수축 과정에서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게 요거니까 1.2에서 A, 0.2를 빼야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대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A대는 잘 보시면 기역 더하기 2인이 요게 A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기역 더하기 2니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체에서 2D를 빼셔도 됩니다. 전체 X의 길이에서 D가 2개, 즉 I대 절반을 빼면 그게 이제 A대가 되죠. 이 둘 중에 편한 걸로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니은 플러스 디귿이 1.0, 기역 플러스 니은이 1.4.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역이 구해지네요, 여러분. 왜냐하면 니은 플러스 즉 x라는 이 전체 친구 x가 기역 더하기 2d 플러스 d도 됩니다. 요거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액틴 필라멘트 길이인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고 중간에 요만큼 기역 길이 더하면 이게 x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니은 더하기 기역을 1로 알고 있거든. 자, 그러면 요거 2배 하면 2니까 전체 x 3.1에서 2를 뺀 1.1이죠. 그게 기억값이죠. 여기가 1.1이 되고 그럼 얘는 둘이 더한 게 1.4니까 0.3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도 니은이 0.3이니까 디귿은 0.7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디귿을 구했으니까 A대는 이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x 3.1에서 2d 7이 14 3.1에서 1.4를 빼면 1.7이 나옵니다. 보통 사실 여러분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A대 길이 거의 1.6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1.7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낸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그리고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T1일 때 니은의 길이 여기 있죠. 0.3. 그 다음에 T2일 때 디귿의 길이를 이렇게 볼까요? T2일 때 디귿의 길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T1에서 T2로 갈 때 여러분 기역은 H대고 니은은 겹치는 구간의 절반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이거 겹치는 구간의 절반이죠. 그러다 보니 기역의 변화량이 니은 변화량의 2배입니다. 절대값 수취했을 때. 요거 여러분 근수축 아시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기역 더하기 니은의 값이 T1에서 T2로 올 때 0.2가 줄었다는 거는 기역은 마이너스 0.4가 줄고 니은은 이렇게 내려올 때 플러스 0.2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0.2가 되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근수축 개념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역은 H대이기 때문에 H대의 변화량은 니은, 디귿 얘들은 절반이거든. 겹치는 구간과 I대 절반이기 때문에 이 변화량의 2배란 말이야. 절대값 수취했을 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근육이 수축할 때 기역은 감소하고 디귿도 감소하고 니은만 증가하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1.1을 했으니까 0.4를 빼면 0.7 요거 기역값입니다. 기역값. 기역 왼쪽에 적고 니은 오른쪽에 적을게요. 얘는 0.5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아까 전에 또 여기 보세요. 얘가 기역이 0.7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디귿 뺀 게 0.2거든. 그럼 얘는 디귿은 0.5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T1일 때 니은의 길이 얼마? 0.3이고 T2일 때 디귿의 길이 0.5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근수 쪽도 여러분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풀었는 거 이렇게 좀 보니까 잠시만요. 전화가 오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끄지? 녹화를 좀 네, 계속 하겠습니다. 녹화를 살짝 정지하고 싶었는데 중지가 돼버렸어요. 이러면 또 귀찮지만 편집해서 이게 영상을 또 합쳐야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고 9번부터 계속 가겠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모르겠네. 자, 문제를 보면 다 여러분 풀어보셨으니까 1의 기억 주사하고 이 기억은 XY 중 하나고 쭉쭉쭉 갑니다. 나의 1에서 A, B를 분리해서 2의 A를 여기 A 주사했네요. 그 다음에 3에는 B를 주사했다. 둘 중에 기억세포와 혈장 둘 중에 하나다. 뭐 이거는 바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Y축이 항체 농도인데 주사하자마자 얘가 위에서 시작하잖아. 그럼 얘가 혈장이에요. 그죠? 혈장에 있는, 왜냐하면 항체는 혈장에 존재하니까요. 그럼 얘가 이제 기억세포가 되겠죠. 됐죠? 뭐 너무 간단한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 주사한 게 X와 Y 중 뭐죠? 보기에서 묻진 않았지만 Y겠죠, Y? 왜냐하면 지금 Y를 주사했을 때 여기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보면 Y를 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A는 혈장에다 틀렸고요. 기억세포고요. 구간 가에서 가는 지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반대로겠죠 지금? 반대로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하는 거고 기억세포가 이제 또 다른 형질세포로 분비되는 거죠. 답은 이거밖에 없네요. 얘는 뭐 지금 당연히 항체 가지고 하는 1차 면역 반응이니까 특이적 방어작용, 그 중에서도 체액성 면역.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서 유전 문제인데 뭐 얘도 좀 땡큐한 게 정록생명이라고 대놓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럼 정록생명은 뭐죠? 정록생명은 반성 열성 유전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록생명이라고 해놓고 뭐 상염색체 우성 유전 이렇게 문제 못 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없잖아요, 과학은.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뭐 유전병 뭐 이런 식으로 미지의 수를 주는 거예요. 다 고려하라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립유전자 이렇게 해서 얘가 생명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 염색체 안 쓰고 바로 해볼게요. 핵형이 7이 클라인펠터네. 클라인펠터는 XXY니까 그럼 얘는 이제 AA 이렇게 있겠네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X에 첨자 안 하고 바로 적을게요.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남자부터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7 같은 애가 나오려면 5가 기본적으로 스몰 a 하나 가지고 있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4도 마찬가지 6 때문에 하나 있어야 되죠.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럼 비블리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6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1에 일어났기 때문에 5는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상동염색체 XY가 다 같이 왔기 때문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 정상 낭자에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정상 낭자는 A가 있었습니다.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록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은 2형 접합, 4도 2형 접합. 똑같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계속 가서 내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멈췄구나. 자, 이거 제가 번호 넘어갈 때마다 자 계속 이러더라고요. 자, 또 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죠? 자 말고 뭐가 있을까? 짠? 뿅? 뭐라지? 11번입니다. 밤 10시가 다 돼가니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아무도 없고요. 학생들도 야자하고 다 집에 갔습니다. 저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정상인 1리터의 물을 섭취. 저도 방금 정상인으로 물을 좀 섭취했습니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자, 보시면 그 물을 섭취하고 확 내려갔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요거는 뭐 한번 정리할까요? 나왔으니까. 자, 내 몸의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ADH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내 몸의 혈장 삼투압은 다시 낮아지고 오줌의 양, 오줌 양은 줄어들죠. 오줌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줌의 삼투압,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게 화학 시험이 아닙니다. 뭐 삼투압, 뭐 파이는 CRT 그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삼투압은 몰 농도에 비례한다. 즉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즉 오줌 삼투압은 오줌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물을 섭취하고 나서 이 양이 쭉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줌 삼투압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내가 물이 부족할 때거든. 그치? 근데 내가 이제 물을 섭취하고 물이 충분하면 더 이상 ADH가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오줌 삼투압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53 불고기가 생각나는데 53 배고프네요. 자, 혈장 삼투압은 T1일 때가 T1은 물 섭취하기 전입니다. 즉 53이 높을 때고 T2는 53이 낮아졌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혈삼이 높을 때 53도 높습니다. 53이 높다는 것은 현재 혈삼이 높다는 뜻이에요. 즉 혈장 삼투압은 T1일 때가 더 높죠. 자, 그 다음에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니은하고 디귿 똑같은 거예요. 혈삼이 높으면 항인효 호르몬 농도가 높아서 결과적으로 53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5번이 됩니다. 12번으로 가세요. 자,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F, 나는 H. 여기 나가 이렇게 결정이 된대요. 남자래. 그럼 이제 의심해야 되지. 뭔가 하나가 X 염색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 나올 수도 있다는 거. 2, 3 중기인 거 당연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돌연변이 교차 문제도 아닌데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이죠. 100%죠. 그렇죠? 이거 둘 다 없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뭐든 하나 있어야지. 핵상이 N이라도. 즉 얘네 핵상이 N인데 둘 다 없다. 그러면 이 여기는 X 염색체 존재하고 얘가 상 염색체 거라는 거야. 얘가 X 거. 나가 X 거야. 그래서 얘는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즉 지금 니은 세포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X 염색체 걸 하나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상이 N인데 그러면 얘는 0이 될 것이고 요 대립유전자가 1이라는 거는 염색 분체도 없는 거니까 얘가 4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핵상이 2N, 2N입니다. 색깔을 좀 바꿀까요? 그러면 핵상이 2N인 거는 1, 2. 남은 거 뭐야? 3. 이거 3이네. 이것이. 또 핵상이 N이 있죠. 근데 얘는 여기 두 개 있네. 3 맞네, 그지? 분체에 있는 거. 그러면 이 친구는 유전자형이 라지 H는 하나 있었고 스몰 H는 다 0이야. 없었어.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1이고 2잖아요.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입니다. 3 티가 안 난다. 그지? 1, 2, 3 이렇게. 그러면 얘는 1이었으니까 복제 얘는 분체가 없고 얘는 이렇게 분체가 있잖아요. 염색 분체가. 그죠? 2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유전자형은 라지 F, 스몰 f 그 다음에 X 염색체 라지 H 하나 가지고 Y 이렇게 돼 있었던 친구입니다. 됐죠? 이거 디귿 안 했네. 자, 디귿 보시면 4쪽으로 스몰 f가 같습니다. 여기 스몰 f가 같으니까 이쪽으로 라지 f가 와줘야 되죠? 근데 얘는 분체가 있으니까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디귿은 4다. 디귿은 3입니다.
ABC 1, 2, 빵, 3 맞고요. 나의 유전자형은 상염색체가 아니라 X염색체에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또 자 나올 뻔했는데 참았어요. 13번.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나온 자율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것. 자, 그럼 심장에 연결됐는데 연수, 척수 순서 없이 나타냈대. 즉 뇌줄기 연수, 무릎 반사 중추가 척수고요. 심장에 연결된 지금 밑에 B 쪽은 부교감 신경입니다. 부교감이고 얘는 교감이에요. 뭐하니 지금 반대죠. 얘가 교감이고 얘가 부교감입니다. 그럼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스타트는 연수에서 출발했고 얘는 척수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A의 신경세포체 연수 B. 물어보네요. 그죠? B의 축삭독일 말단.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은 노르에피네프린, 심장박동 촉진 맞죠? A. 척수의 겉질은 겉질이 아니라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여러분 대뇌가 겉질이 회색질이고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반대입니다. 요거는 모르면 틀린 거죠. 14번으로 갑니다. 자, 민말의 신경 ABC 흥분 전도 전달. D2에 자극을 줬네요, 그냥. 시간은 4ms. 편의상 4초라고 할게요. 밀리세컨이지만. 자, 가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전도 속도는 V. 나와 다는 EV.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거 2개. 좀 적은 놈이 1개. 이거네, 느린 놈이 1개. 활동 전이는 그래프를 똑같이 따른다. 자, 그럼 자극 주고 지금 D1 마이너스 80이네요. 마이너스 80은 자극 오고 3초 걸려야 되는데 전체가 4초니까 요 지점은 1 플러스 3이겠죠? 즉 D2에서 D1으로 이동하는데 1초 쓰고 도착해서 3초가 흘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시냅스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30이니까 플러스 30은 2초예요. 즉 D2에서 D3까지 이동하는데 2초 쓰고 도착하고 2초 올랐다. 됐죠? 그 다음에 B는 지금 모르니까 됐고 C를 갈까? 플러스 30이네?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2 플러스 2라는 소리네. 아하, 그럼 끝났네. 얘는 2cm 이동하는데 1초 썼잖아, A는. 그럼 얘는 속도가 2고 C는 D2에서 D1까지 2cm 가는데 2초 썼어. 그럼 속도가 1이야. 근데 문제에서 V는 1개고 2V는 나다 2개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자동으로 너도 2가 되는 거지. V는 1개고 2V는 2개라 했잖아. 그쵸? 그럼 B 같은 경우는 그냥 유런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되겠지. 양방향이니까. 1 플러스 3. 즉 얘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오호 여기를 봐. 시냅스가 반대로 돼 있네요. 즉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흥분 전달 안 돼. 즉 D3는 무조건 그냥 휴지 전이 마이너스 70. 자극 안 온다. 그치? 끝. 보기 V는 1 맞죠? A는 플러스 30이 아니고 마이너스 80이고 기억이 5ms일 때 C의 D3 C D3는 볼 것도 없습니다. 앞에 이거 볼 것 필요도 없어. 왜? 자극 안 온다니까. 뭔 재분극이 아니야 분극이지. 그죠? 답은 1번. 자, 다음 next 방형구. 자, 방형구 보겠습니다. 방형구 방형구 아주 거의 맛이 간 것 같아요. 뭐냐 지금 방형구 뭐 할고 뭐부터 할고 개체수 밀도 여러분 상대 밀도는 그 밀도를 다 더해서 하는 건데 뭐 사실 지역의 면적을 굳이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이거 번분수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B의 상대 밀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16, 32, 8 다 더해봐. 40, 56. 56 더하기 W 분의 W 곱하기 101개 상대 밀도 30% 나와줘야 돼. 그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 자, 그러면 100W가 30 곱하기 56 하면 얼마냐? 360, 355, 1680 플러스 30W 맞나? 그럼 70W가 1680 W는
00 지우고 7, 2, 14, 7, 4, 28, 24 나오네. 됐죠? 자, 그러면 전체 합이 다 얼마예요? 24, 아까 56, 70, 80이었네. D부터 하자. 80분의 8, 10%. 8, 4, 32, 4배 40%. 8, 2, 16, 2배 20% 끝. 상대 빈도. 근데 니은 똑같네. 기역 똑같고 써놓고 하면 되지. 그러면 보자. 디귿도 똑같네. 끝났네. 10, 40, 50, 69, 31.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죠. 무조건 그 상대값은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돼요. 100분율이기 때문에. 48, 68, 32. 맞죠? 네, 지금 제대로 했나요? 맞나? 그렇겠지 뭐. 자, A가 출현한 방영구수 한 빈도입니다. 빈도. A의 상대 빈도 얼마예요? 10. B의 상대 빈도 31. 뭐가 많아? B가 많지. WXY 다 더해 24에다가 31, 55에다가 87. 맞네. 우점종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즉 다 더한 중요도가 제일 큰 거 뭐야? 딱 봐도 이거네. 4, 4, 2. 뭐 다 더할 필요도 없죠. 상밀, 상빈이 4, 4 나오는 것도 없잖아. 그래서 우점종은 C. 답은 4번. 자, 16번으로 갑니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기억, 세포, 호흡, 아미노산, 단백질. 자, 지방은 CHO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나오죠, 당연히. 사실 이건 지방뿐만 아니라 탄단지 다 되죠. 단백질만 뭐 질소노폐물이 나오는 거지. 이산화탄소랑 물은 다 나오잖아. A에서 세포호흡 효소 많아요. 생투 배우는 친구들은 세포호흡을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전달기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고 얼마나 많은 효소가 있게요. 그죠? 나에서 아미노산 단백질로 합성, 동화작용, 같을 동, 델하, 같게 된다, 합성, 에너지 흡수. 답은 5번. 17. 그림은 염색체 구조, 기억, 니은, DNA, 뉴클레오솜, 얘는 이중나선 DNA. 세포주기, 간기는 염색체가 나타나지 않죠. 염색사로 풀려 있어요. 그죠? 뉴클레오솜에 히손 단백질 있고요. DNA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 맞습니다. 인산당 염기가 한 개씩 1대1대1로 있는. 정말 쉽다, 그지? 자, 18번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18번, 19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사실 뭐 할만했던 것 같고요. 18, 19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자, 가나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면 조금 줄일게요. A, B, D. 가의 표현형은 4가지다. 자, 가 한번 적어볼까요? 표현형이 4가지라고 하면 이제 공동 구성을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혈액형처럼. AAAD 같고, 즉 A가 D보다 우성인데 BBBD가 B가 또 D보다 우성인데 표현형이 4가지 나오려면 공동 우성, 즉 AB는 공동 우성이고 D는 열성이다. 이렇게 유전자.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셋 다 우열 관계가 뚜렷하면 표현형은 3가지밖에 못 나옵니다. 그죠? 4가지 나온다는 거는 공동 우성. 자, 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나는 표현형 두 쌍의 대립 유전자 EF인데 다인자네요. 대문자로 표시되는 수에 의해서만 결정. 맨날 나오는 패턴이잖아, 그지? 다인자 유전. 종류는 관계없고 대문자 수만 중요하다. 자, 그림은 남자 1과 여자 2의 체세포에 각각 들어있는 일부 염색. 연관이 또 이렇게 돼 있노. 가나 서로 상관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편의상 얘를 1, 2, 3, 4라고 했을 때 남자 1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은 1, 3, 1, 4, 2, 3, 2, 4 4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번의 사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1, 3이 만나면 A에 EF는 종류가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갈로에서 숫자를 적겠습니다. 라지 2, 라지 2개죠? 근데 3, 4가 똑같네. 고려할 필요 없네. 그러면 1, 3, 2, 3 이렇게 2개만 보면 되죠. 3, 4는 똑같으니까요. 자, 2, 3을 보면 D에다가 여기는 물음표 F입니다. 즉 얘는 이제 이 물음표가 대문자라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1 또는 2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렇죠?
어쨌든 두 종류입니다. 자, 색깔 좀 바꿔서 여자는 보겠습니다. 여자는 이제 보시면 여기가 물음표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1, 2, 3, 4 염색체라 했을 때 1, 3, 1, 4, 2, 3, 2, 4 조합일 때 1, 3 같은 거 보시면 D에다가 F, E 그러면 D에 대문자 한 개 1, 4 조합으로 가면 얘는 D에다가 대문자가 0개입니다. 2, 3으로 가면 물음표니까 일단은 스킵할게요. 그리고 대문자는 하나네요. 물음표 하나.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모르겠고 대문자가 0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는데 표현형이 최대 5가지래요.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는데 5가지라 무조건 중복이 일어나야 돼요. 중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여기 A를 받고 가셔야 되죠. 그죠? 공동구성이니까요. B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라는 거야. 그치? 그럼 A라고 하면 이제 조금 해결이 되죠? 그러면 A는 D보다 우성이니까 여기는 넷은 다 A 표현형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 A 표현형이라고. AD든 AA든. 그지? 그럼 여기는 이제 3 아니면 2. 여기 밑에 똑같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3, 2. 똑같아. 저 여기서 이제 2가지 나왔어. 그럼 여기 4개 중에 3개를 먹어야겠지? 자, 볼까? D. 이건 D 표현형에 1 또는 2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DA 하면 또 뭐예요? 이건 또 A 표현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하시면 돼요. 이게 1이 돼버리면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2가 돼버리면 또 3, 2가 나와서 왼쪽에 있는 얘랑 똑같아져 버려요. 그쵸? 그래서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2, 1이 나와서 얘 하나, 둘, 세 가지 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가지 하고 D 표현형에 둘, D 표현형에 하나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종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의 표현형이 모두 누굴 닮냐? 모두 일것 같아. 자, 이름 보시면 얘는 이제 A 표현형의 대문자가 몇 개예요? 아까 우리 요 물음표가 1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는 여기가 스몰이라는 소리입니다. 스몰. 여기가 1이 되려면 왜냐면 여기 옆에 라지 F 있거든요. 스몰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 남자 1은 가는 A 표현형이고 나는 라지 E, 라지 F 3개 A3가 나와야 되네요. 그죠? 이런 친구 누구 있어요? 얘 있네요. 그리고 밑에 우리 여기 스킵했는 얘도 있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안 적어서 그래요. 종류가 똑같다고. 얘랑 2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자, 그 남자 1이 요 생식 세포를 만들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여자 2가 요 생식 세포를 만들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더하기 밑에도 똑같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8분의 1이 2개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됐죠? 여러분 다인자 유전도 이제 숙달이 좀 많이 되셨죠? 연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면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가는 뭐 좀 써볼까?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볼까? 오케이. 자, 가는 라지 H 스몰 H고 나는 라지 T 스몰 T다. 한 개는 상이고 한 개는 X다. A는 남자고 기억 발현 니은 기억이 하고 가난데 제가 기니로 하겠습니다. 얘는 둘 다 니은 기억 이렇게 돼 있죠. 표는 구성원 1, 4의 6 친구들의 6을 나타냈습니다. 자, 뭐 이게 좀 까다롭죠. 까다롭고 저도 풀 때 이게 제일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뭐 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뭐부터 접근을 했냐면요.
1하고 4를 먼저 봤습니다. 왜냐하면 1하고 4는 성별이 다른데 얘들은 표현형이 같은데 이게 달라요. 지금 1하고 4는 둘 다 가만 발현되고 나는 발현 안 됐습니다. 표현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가지는 유전자형이 다르다. 여기서 이제 조금 힌트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성 유전, 즉 X 염색체 유전을 먼저 의심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를 지금 여기 이제 스몰 h가 있는 요 가를 이제 반성 유전이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즉 3, 4, 5, 6, 7 이 집안에서 5가 지금 기니가 다 걸렸거든요. 근데 3은 아버지는 멀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성 열성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 반성 열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나도 보시면 똑같은 논리겠죠? 나는 오히려 반성 우성이 될 수 없습니다. 2A 집안 말고 3, 4, 5, 6, 7 집안을 보시면 5하고 3을 보시면 돼요. 이 아비하고 딸. 이게 반성 우성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은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그러면 이 반우를 가에다가 먼저 표시를 했습니다. 즉 얘가 유전병이고 반성 우성일 것이라고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성 우성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떻게 바로 생각을 했냐면 이 1이 0 플러스 1이라고 생각했고 얘는 0 플러스 2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성 우성이면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X 표시 안 하고 적을게요. 얘가 라지 HY고 얘는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여기 밑에 잘못 적었네요. 1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죠? 뒤 기억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몰 hy가 될 것이고, 그죠? 5 같은 경우에는 라지 h 스몰 h. 그다음에 얘는 라지 hy 스몰 hy.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6도 보시면 얘가 하나거든. 그러면 스몰 h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얘는 1 플러스 0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걸렸기 때문에 얘는 스몰 h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거든. 얘도 지금 1을 하나 가졌다는 거는 1 플러스 0. 즉 뒤에 기억이 0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염색체가 되는 거죠. 상염색체인데 1, 4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A를 보면 되겠네요. 이제 6을 봐야 돼. 6.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니은이 걸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기억이 라지 T가 될 것이고 이게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 가지고 6이 스몰 TT를 가진다면 이게 0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를 스몰 TT를 다 놨습니다. 얘는 이제 니은 걸린 애들만 스몰 TT인 거죠. 스몰 TT. 그죠? 이게 이제 상염색체 열성이니까. 자, 요렇게 하고 1도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라지 T 스몰 T가 될 것이고 2도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뭐지? 뭐가 잘못됐죠? 2가 라지 깜짝이야. 4잖아, 4. 4잖아. 4 라지 T 스몰 T. 2는 표에 없는데, 그지? 뇌정지를 보냈다. 자, 그 다음에 뇌정지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참 이거 사실 무서운 말이어서 그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을 좀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은 니은이 안 걸렸으니까 라지 T 스몰 T. 뭐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이제 A 같은 경우도 라지 T가 없으니까요. 스몰 T라서 얘는 니은이 걸렸던 친구란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요.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그렇죠. 우리 상염색체 열성이었습니다. 이 가계도 구성원 중 라지 H와 라지 T를 모두 갖는 사람은 1이고요. 1 그리고 4 그리고 7 3명이네요. 3명. 자,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 하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자, 가 발현될 확률 보시면 얘랑 얘니까요. 2분의 1이죠. 곱하기
나는 올 스몰이네. 1, 닭 맞습니다. 그래서 DD가 되죠. 라스트. 드디어 라스트. 근데 뭐 빼먹은 거 없죠. 옛날에는 막 다 풀어놨는데 한 문제 빼먹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 자, 바로 볼게요. 종간 경쟁. 이거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 즉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니은. 기억은 이제 개체군. 여러분 개체군이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집단이잖아요. 같은 종끼리는 종간 경제가 아니라 종내 경쟁이죠. 뿌리옥 박테리아는 세균인데, 에잉? 뭐야 이게? 끝났네. 스라소니 눈신토끼 잡아먹는 것 피식 포식 그거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 여러분 한 번만 정리해 볼까? 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뭐 있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텃세, 순위제, 리더제, 그지? 다 안 쓸게. 가족생활, 사회생활 이런 거 아니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그지? 자, 그 다음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이게 뭐야? 이게 종간 경쟁. 앞에 종간 생략된 거야. 종간 경쟁. 그 다음에 뭐 경쟁을 좀 피하는 분석. 그 다음에 피식 포식,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뭐 기생 이런 것들이죠. 또 빠진 거 있나? 기억이 안 나.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 종간의 상호작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마무리하고요. 다음 언제죠? 5월인가요?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중간중간에 EBS 3점 문제도 부지런하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학습하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